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바로 키워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황제주 에코프로, 이게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황제주라고 하는 건데, 네. 자, 2차 전지 회사 에코프로가 뭐 요새 광풍입니다. 뭐 난리예요. 어제 뭐 온라인 기사도 워낙 많이 쏟아졌는데 어제 150만 원까지 장중에 뚫었다가 다시 또 떨어지기도 하고 난리였는데, 일단 그 떨어진 얘기는 이따가 다시 제가 여쭙기로 하고, 네. 광풍, 이 열풍부터 최근 좀 거시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100만 원짜리 주식, 황제주라고 불리는. 코스닥에서는 2007년에 당시에 동일철강이라는 회사가 100만 원을 찍고, 네. 16년 만에 이제 100만 원 넘는 황제주가 탄생을 한 겁니다. 예.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 우리가 전기차는요, 실은 그 배터리, 2차 전지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 2차 전지, 배터리는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중에서도 핵심, 코어를 양극재라고 하는데, 네. 에코프로가 바로 이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 2025년부터는 내연차를 안 만든다는 회사도 나오고 있고요. 2030년이 되면 어찌됐건 전기차를 다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이 곁들여지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올해만 일단 한번 놓고 볼까요? 1월만 해도 10만 원, 11만 원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네. 4월에 한번 흔들리나 싶다가 그대로 다시 튀어오르면서 122만 원, 그리고 어제 장중 150만 원까지 가는 10배 이상, 뭐 1000% 이상의 이제 이 종목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네, 네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에코프로 삼형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에코프로 BM 이런 에코프로의 그룹주의 시가총액이 예. 이제 6위권까지도 올라오게 됐고, 하하. 개별 기업으로 보면 에코프로는 기아차보다도 시총이 더 많고요. 에코프로 BM은 현대차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큰 그 정도의 주가 폭등이 뭐 작년 말부터긴 하지만 올해 한 해 내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오후에 좀 떨어지고 지금 오늘도 장 열리면서 좀 떨어진 상태라고 제가 좀 방금까지는 들었는데, 요 폭락이나 하락은 좀 이따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에코프로가 아까 1월에 10만 원대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는 뭐 개미 투자자,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다,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뭐 제가 앞서 2차 전지 이야기하고 배터리 이야기하고 양극재 이야기를 했지만, 네. 현재 주가는 그런 재료적인 측면에 더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 폭등을 만들어냈다라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기관 투자자라든가 외국인은 이 주가가 너무 높아, 향후는 떨어질 거야, 네. 라고 이제 미리 빌려서 팔아치우는 공매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앞서 봤지만 주가가 떨어지기는커녕 2배 올라, 3배 올라, 5배 올라, 10배 올라 하니까 네. 공매도를 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식을 사서 되갚아 줘야 되는데, 이거 이제 너무 주가가 올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허겁지겁 주식을 더 사면서 다시 갚아주기 위해서 네. 주가를 더 올리게 되는 이런 상황도 함께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하. 쉽게 말해서 현재 2차 전지주,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이따 설명할 포스코그룹주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간의 수급 전쟁에 따른 아하. 이 격전도 훨씬 더 큰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똘똘 뭉쳐서 공매도를, 뭐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초전박살, 이게 뭐 역사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짧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개인들은 SNS,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죠. 네. 또 하나, 돈도 작년에 우리가 뭐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서 통화량을 좀 걷어들인다고 했지만, 지금 M2 총 통화량은 하나도 못 거들여서 시중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공매도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주가를 더 훨씬 폭등시키는 아하. 이런 요인이 컸다, 이런 설명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좀 다시 좀 쉽게 말을 해보면, 개인은 올라야 돈을 벌고 공매도로 건 분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떨어지는 거에 걸었는데,
올라야 되는 그 개인들이 승리한 상황이다 이건가요? 네. 아하, 그렇군요. 어렵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아마 요거랑 연관된 거라서 일단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죠. 포스코 그룹주 돌풍. 그러니까 2차 전지 돌풍이 이 포스코 그룹 쪽으로도 옮겨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차 전지주와 그 외 주식 이렇게 나뉘어 왔고요. 네.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2차 전지주만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에코프로 이야기할 때 양극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양극재는 또 전구체와 리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코 그룹이 원래 철강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는 철강도 철강이지만 2차 전지의 소재에 주력할 거야. 예. 전구체, 뭐 리튬 광산도 있어. 이제 이것이 또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하면서 에코프로 그룹 다음으로 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포스코 인터넷, 포스코 그룹주로 이제 이 매수세가 또 옮겨 붙게 아하. 됐고요. 여기에서 다시 또 개인과 공매도의 격전이 또 펼치게 되겠는데 또. 현재까지는 또 개인들이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2배에서 또 많게는 5배 이상까지 이제 오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하. 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가게 되는 대단한 주가 폭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 옆서 말한 것이 포스코가 이제 철강의 이미지에서 2차 전지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 간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는 에코프로 하다가 포스코 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이미 어떤 뭔가 분석의 범위를 넘어선 과열 상태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네. 뭐 에코프로나 아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갑자기 폭락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여서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까지 상황은 네네. 공매도 세력이 참패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들도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면서 나가 떨어졌는데 네. 우리나라 공매도는 약간 이제 제도가 좀 독특하기도 해서 리볼빙이 되게 가능합니다. 즉 신규 공매도 세력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계속해서 오르고 공매도를 이제 숏 커버, 뭐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가를 완전히 밀어버리죠. 아. 근데 이때 개인들이 다시 또 이걸 사서 들어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주는 우리 코스피, 뭐 코스닥 시장엔 일종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오늘도 아마 장 초반에 보면 어제 공매도들이 또 아침부터 와르르 주가를 눌렀거든요. 이걸 뭐 제가 현재 지금 주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개인들이 또 다시 들어올리고 있고 아하. 아마 이런 수급적인 전쟁이 상당 기간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PD님이 알려줬는데 113만 7천 원, 네. 이라고 마이너스 7.1%라고 하네요. 네, 다시 또 이제 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전쟁터를 우리가 지금 맞습니다. 눈으로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군요. 예. 그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예. 것이고.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1월에 나 뭐 했지?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1월 달, 2월 달에 뭐 했지? 하면서 지금 이거 들어가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특별히 조언할 단계는 이미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것은 어떤 영역을 벗어났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다만 이제 팩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제 에코프로 하나만 놓고 보면요. 장중에 150만 원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놓고 보면 장중 고가에 들어가신 분이 아니라면 예. 다 수익을 내고 있는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당장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꼭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큰 전쟁이잖아요. 네. 전쟁을 치를 때는 쫓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빚을 낸다든가 예. 뭐 그럼 이제 쫓기잖아요. 예, 예. 전세금을 활용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나 이 역시도 이제 본인의 선택에 대한 영역이 된 것이고요. 네. 거기까지 뭐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그 보니까 에코프로는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도 안 나온 지 오래됐다라고 하던데. 하나가 나왔었는데 예, 예. 처참하게 틀렸죠. 아. 그게 아까 잠깐 움직였었던 70만 원대에 이제 나왔었는데 네, 네. 그 무너지는 척하다가 150만 원이 갔으니까 장중에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더 자신들의 그 힘에 또 연대에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한테 그 상황 자체가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증권사 분석 보고서도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도가 어떤 의미로 이게 투자할 때 어떤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지가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는 뭐 개인의 책임이니까요. 그럼요. 네, 그리고 다음 키워드가 또 연결돼서 좀 걱정스러운 키워드인데요. 열어주시죠. 다시 비투 급증. 뭐 요새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많아지니까 빚을 내서 나도 좀 벌어보겠다. 뛰어든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빚을 내서 신용융자 뭐 여러 가지 빚들이 있겠죠. 네. 비투를 하게 되는데 2021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막 주가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네. 당시에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우리나라 신용융자 잔고가 거의 21조 이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제 2022년이 오면서 네. 주가 급락과 함께 이제 융자 잔고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거의 손실입니다. 반대 매매를 당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다시 또 이제 비투 신용융자 잔고 규모가 늘고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7조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직전까지 가보면 2021년에 11조까지 이거 코스닥만입니다. 갔던 것이 네. 주가 급락에 7조까지 이제 비투가 털렸고 이제 다시 개인들이 빚을 내면서 10조까지 과거 고점에 비하면 이제 11조가 멀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비투 신용융자를 냈던 이 규모도 실은 과거 가장 높았던 때와 거의 지금 비슷해지고 있다면 이런 또 떨어졌던 패턴들 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좀 개인들이 빚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빚을 내서 어떤 중요한 전쟁에 참여한다, 네.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 글쎄요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또 굉장히 중요한 네. 모멘텀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투는 항상 위험이 크게 따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간밤에 들어온 소식 네. 오늘 새벽에 미국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더라고요. 네. 요거는 또 우리 어떻게 좀 투자 이런 주식 영향을 줄지 좀 일단은 전망해 주시죠. 0.25%포인트 인상은 기정사실화 됐던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생각만큼 매파적이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가 때려잡으려고 별짓을 다 할 거야라는 말을 안 해주고요. 오히려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다. 앞으로 우리가 4번의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다. 물가 지표 2개, 7월, 8월, 그리고 고용 지표 2개. 그걸 가지고 9월에 올릴지 동결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국내 증시 좀 오르고 간밤에 미국 증시도 많이 안 빠진 게 네. 이런 말을 원하잖아요. 물가 잡으려 끝까지 쫓아갈 거야. 인플레이션 요거 나는 연준한테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안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냥 올릴 수도 있고 동결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데이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앞으로는 이제 힌트, 어려운 말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제시 안 할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도 네. 좀 파월 의장이 물론 매파적이고 뭐 올리겠다라는 쪽으로는 가긴 갔지만 네. 상당히 좀 유약해진 그런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집중한 거에 비해서는 별다른 말이 안 나왔다. 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주식은요, 금리 인상 멈출 때 뭐 가장 투자하기 좋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예. 그럼 이번에 이제 이 인상을 한번 했으니까 예. 언제 멈출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오해가 마치 금리를 올리고 할 때 나쁘고 금리를 인하할 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리 인하할 때는 과거에 다 주가 폭락 시기였었거든요. 그럼 언제 주가가 오르느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 부담을 다 갖고 버텨내면서 주가는 오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시점을 바라는 것보다는 이 인상을 할까 말까 혹은 여기서 동결할까 말까 이런 시점에 과거의 패턴상 시세, 즉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열풍, 그 주식 열풍과 관련해서 쭉 금리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워드 3개를 정리해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같이 이것과 관련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핵심 소재로 부가가치가 높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쉽습니다. 자, 1번 1차 전지, 2번 2차 전지, 3번 3차 전지. 번호 순입니다.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2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주 여기서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네. 상품 드리기 위한 거라서.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